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멘탈 뱀파이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쭉쭉 빠지고 기분이 헛헛해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멘탈 뱀파이어와 함께 시간을 보낸 후에 가장 먼저 느껴지는 증상은 피로감이라고 합니다. 이들과 함께 있으면 정신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행복하거나 힘이 나거나 충만한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피곤하고 우울하고 의기소침해지죠. 멘탈 뱀파이어처럼 기운을 빼앗는 사람은 당신 인생에서 빼버리세요. 그들은 타인이 필요한 것보다 자신이 필요한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순수한 의도가 제대로 이해받지 못했다며 남 탓을 합니다. 이들은 거짓으로 진실을 가립니다. 피해자인 척하거나 겸손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절대 자기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다면 함께 있는 시간을 줄이거나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나로 돌아오고 내 자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한 냉철한 조언을 담았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으면서 아파하면서 살지 않길 바랍니다. 인간관계는 굉장히 좋은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느끼듯이 좋지 않은 인간관계도 정말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평소에는 조용했다가 어느 직위에 올라오는 순간 그 직위가 남들한테 갑질해도 되는 명패라도 되는 줄 알고 태도가 확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직위가 그렇게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갑질을 하는 것이죠. 이게 더 심해지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육체적, 정신적으로 착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일을 넘기면서도 당당하고 합당한 이유도 없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굉장히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아무나 괴롭히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자는 고슴도치나 호저 같은 동물들을 건들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인간도 사람을 봐가면서 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행동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도록 여지를 열어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만약에 식당에 가셨을 때 그 식당이 굉장히 친절한데 그 친절함을 넘어서 너무 굽신굽신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거부감을 느낍니다. 부담스러운 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굽신거릴수록 본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듯이 행동합니다. 그 사람을 무시하고 갑질하고 오만하게 굴기도 하죠. 다시 말하면 나를 함부로 대하려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틈을 보여주지 않는 지혜가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굽신거리거나 상대방의 비위를 맞춰주고 나도 모르게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측면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좀 부담스럽게 생각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얘는 좀 무시해도 되겠네. 갑질해도 아무 말 없겠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분명 상대방에게 무시를 받고 있는데 본인은 그런 감정조차 무뎌져서 아무렇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나에게 영향을 주는 상대에게 굽신거리는 걸 넘어서서 자학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나는 왜 이렇게 맹할까? 그런 말을 듣는 게 당연하지 이러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런 말을 상대에게도 똑같이 표현합니다. 그러면 상대는 그 말을 탁꼬투리 잡아서 치고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무시하던 사람과 식당을 같이 가게 됩니다. 내가 메뉴를 골라서 같이 밥을 먹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맹한 사람이 고른 음식 먹으니까 아우 음식 맛도 좀 맹하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무시받는 사람은 화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맹한 사람이라고 이미 칭했기 때문이죠. 이런 요소들에 대한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참 중요합니다.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말은 평소에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의 예능 프로그램만 보더라도 자기를 비하하는 개그를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예능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능과 현실은 다릅니다. 내가 사람들하고 있을 때 그렇게 해도 괜찮을 수 있는 관계도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위에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경우입니다. 나도 자학을 하지만 상대방도 자학을 하고 서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여유롭고 굉장히 속 깊은 관계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자기를 굉장히 비하하거나 너무 그 사람에게 맞춰준다거나 하는 부분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면 정색하고 받아치는 것이 최고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어느 선 이상으로 넘었을 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봐가면서 행동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살짝 툭툭 건듭니다. 간을 보는 그 순간의 대처 방식이 중요합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원한 게 아닌데 나에게 자꾸 무언가를 부과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렇게 좋은 모임에 왔으니까 오늘은 당신이 밥 좀 사.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교묘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무조건 정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죠. 제가 손님인데 좀 대접받아야죠. 이렇게 웃으면서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러면 상대방이 조금 당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좀 만만치 않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에게 밥을 좀 사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차라리 기부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밥을 내가 한 번 얻어먹었을 때 그 후에 내가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으면 그러면 커피는 제가 살게요 하는 것도 여러분의 자발성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나를 좀 단단하게 지킬 수 있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성격적 측면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굉장히 착취적이고 무시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보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에게 와서 악수를 하는데 그냥 손만 딱 내밉니다. 그런데 나는 두 손으로 그 손을 잡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90도로 인사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반응도 없이 그냥 갑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그 사람에게 뭔지 모를 오만함이 느껴집니다. 이상하게 내가 무시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손해를 겪었다면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도 그런 사람에게는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나에게서 손을 건성건성 잡으면 나도 그냥 건성건성 잡으면 되고 누가 나한테 인사를 가볍게 안녕하세요 하면 나도 90도로 인사할 필요 없이 안녕하세요 하면서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잘 지내시죠? 어떻게 지내세요? 언제 밥 한 끼 먹어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상대방이 이 사람 갑자기 왜 이렇게 나한테 무미건조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전화가 올 수도 있어요. 나한테 어떤 부탁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 좀 해줄 수 있겠어요 하면 그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무시하는 사람 중에서는 정면을 향하면서 나를 직접적으로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패턴은 보이지 않게 은근히 수동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나를 험담하거나 교묘하게 무시하는 언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입은 옷이 좀 그러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냥 넘어갈 만도 한데
잘 생각해보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상합니다. 그걸 지속적으로 겪고 있다면 그 사람이 교묘하게 말하고 있을 때 그냥 그 정체를 딱 드러내 버리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옷이 좀 그렇다는 게 무슨 의미야 하면서 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눈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교묘하게 하려고 했었던 그 말을 숨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거나 말을 더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수세가 됩니다. 내가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질문을 할 때 급하게 대답을 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늦게 일어나서 옷이 좀 그렇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말에 수긍하게 되는 거고 말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말이 정체를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비추어 주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은근히 험담을 하는 식으로 뒤에서 누군가에게 얘기를 한다거나 내 성격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나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과는 얽혀 들어갈수록 표현하기 어려워지고 그 사람의 말에 휘둘릴수록 더 말하기가 힘듭니다. 그 사람에게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면 그 사람은 굉장히 놀라는 척하면서 너무 황당하다는 듯이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항상 질문에 대해서 성급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그 질문한 사람의 의도가 뭔지를 그 사람에게 비춰버리면 됩니다. 이것이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 필요한 대응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외적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내적 모습입니다. 처음에 만나면 외적인 것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람의 내면을 조금씩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위에 보면 내면이 정말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지 않고 상대를 수용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사람이 굉장히 착하긴 해도 이 사람은 만만하지 않고 굉장히 내실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것은 외모가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 스스로를 비하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태도에서 옵니다. 우리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공만 하며 살아오신 분들은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성공보다는 실패가 훨씬 많을 겁니다. 실패에 이미 자연스러워진 사람들은 패배주의에 휩싸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제일 좋은 것은 계속적으로 성공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넌센스가 있습니다. 성공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애들은 엄마한테 숟가락만 갖다 줘도 칭찬을 받고 걸음마만 성공해도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칭찬받고 성공했다 하려면 대단한 걸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기 효능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절망스러운 상황일 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회복 탄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좋은 변인 중에 하나가 자기 효능감입니다.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성공 경험입니다. 성공과 성공 경험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공은 외적인 성공입니다. 내가 1등을 했다거나 승진을 했다거나 하는 것이죠. 이건 점점 획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공 경험은 그냥 내가 하는 경험입니다. 훨씬 더 내적인 측면입니다. 겉으로는 대단한 게 아니라도 내가 좋다는 느낌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활동이 중요합니다. 그 방법으로 다이어리 활용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루 전날 내가 할 수 있는 성공 경험에 대한 리스트를 3개 정도 한번 적어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몸을 갖기, 하루에 만보 걷기, 이런 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실패감만 안겨주기 쉽습니다. 8시에 집에서 푸시업 3개 하기,
퇴근 후에 거울을 보며 나는 참 괜찮다 3번 말하기. 이런 작은 목표를 정하고 성공 경험을 지속적으로 느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공하면 다이어리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것은 나를 사랑해주고 돌보는 방법입니다. 보통 어떤 습관이 형성되는 데는 60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든 60번을 반복해야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방법대로 꾸준히 하시다 보면 분명 변화된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내 삶을 건강하게 주도적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내가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주위를 보면 정말 다정하고 사람들에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좋은 자원이죠. 마치 물과 같은 면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릇이 있어야 물이 담깁니다. 그게 없으면 물은 그냥 쏟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나를 적절하게 지킬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정하게 할 만한 상황에서는 충분히 다정하게 하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대로 휘말리지 말고 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누군가가 떠맡기는 것에 대해서 내가 수동적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내 선을 지키고 그 공간 안에 있는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다정한 표현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삶입니다. 정말 좋은 분들이 좋지 않은 관계와 엮여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하고 계속 얽혀 있으면 그 사람이 모든 것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좀 괜찮아지려면 그 사람을 보내줘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하고 너무 가까이 있으면 내가 굉장히 착취당하면서도 그 사람을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과 거리를 둬야 그 공간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똥차가 가야 새차가 온다는 말이 있죠. 내 공간 안에 들어있는 똥차를 보내주세요. 오늘부터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